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썰카나의 강신홍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오늘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오늘 많은 분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 제가 이제 이렇게 글로벌 푸드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강연을 30분간 이제 부탁을 받고 나서 평소에는 조금 그렇진 않았었는데 굉장히 많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글로벌 푸드 서비스, 외식이 오히려 식품보다도 조금 더 트렌드에 민감하고, 이제 글로벌 국가들마다 그 차이들이 조금 더 다른 형상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또 이렇게 오늘 오신 이제 전문가분들께도, 또 그리고 함께 이제 온라인으로 시청 주신 이제 많은 분들께 조금 더 잘 전달드릴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이 많이 되었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이제 주제는 저희가 이제 글로벌 좀 선진국인 이제 미국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좀 발표되었던 그런 자료들이고, 이제 국내에서 만들어진 자료가 아니라 이제 해외 글로벌 기반의 자료들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첫 강의이니만큼 또 글로벌이니만큼 좀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랑 솔루션을 잠깐 소개드려야 이제 뒷부분을 이해하시기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현재 이제 썰카나라는 회사이고, 올해 3월에 이제 MPD랑 IRI라는 그런 소비자 리서치 회사와 이제 포스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제 두 회사가 이제 합쳐져 있고, 현재는 이제 전 세계 23개국에서 26개의 그런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국내에서도 주요 글로벌 대기업 그리고 이제 식품사 글로벌 외식 및 식품 회사들에게 2016년부터 이제 푸드 서비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나오는 데이터의 기반이 이제 크레스트라는 솔루션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희는 이제 컨슈머 리포트 온 이팅 쉐어 트렌드라는 이제 약자이고, 저희는 이제 국내에서는 약 5만 샘플을 기준으로 소비자를 조사한 후에 이제 저희가 프로젝션으로 데이터를 가공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은 한 1000부에서 2000부 정도로 특정 기간에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시즈널리티가 없이 오늘도 설문이 진행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트렌드를 정확하게 이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있고, 또한 이제 저희가 첫 질문이 인식이 아니라 실제 방문했던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경험 위주의 그런 데이터이고, 또한 이제 단순하게 매장에서 이제 먹은 식사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배달 그리고 테이크아웃 그리고 편의점에서 먹었던 모든 식사들도 잠시 뒤에 이제 데이터에 다 포함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6시간 이후에 구매한 음식들, 예를 들어서 집에서 뭐 미역국을 끓여 먹거나 아니면은 뭐 편의점에 가서 어제 사놓은 뭐 간식 같은 것들을 이제 먹었으면 그런 부분들은 데이터에서 제외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글로벌 푸드 트렌드에 대해서 좀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4가지 챕터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 첫 번째는 이제 글로벌 전체 이제 오버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라이프 스타일 체인지, 그리고 마켓 트렌드, 그리고 퓨처 트렌드에 대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요 국가의 외식 이용 성장률입니다. 저희의 솔루션이 총 13개 국가에서 이제 외식 전 세계 소비자들을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매출 기준은 아니고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얼마나 이제 글로벌 외식 경기가 회복이 되었냐라는 부분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글로벌 이제 외식 산업들은 아직 코로나 이전 대비 외식 이용 객수 기준으로는 회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딱 두 나라만 이제 회복을 하였는데, 이제 하나가 이제 저희 한국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만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의 외식 경기를 회복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국가들과 조금 비교를 해서 보았을 때 트렌드에 좀 더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게 확실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 중에 가장 먼저 이제 코로나 이전에 이제 외식 이용 객수를 회복을 하였고, 특히 이제 저녁에 그런 뭐 호프라든지 그리고 고깃집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이제 회복을 하면서 저희 글로벌에서도 유일하게 가장 먼저 코로나 이전 대비 외식 경기를 회복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글로벌 외식 시장의 매출은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을 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 이제 객수였지만은 이제 이거를 이제 글로벌 매출로 봤을 때는 약 전년 대비해서 한 8% 정도 성장을 하였고요. 하지만은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아직 외식 이용 객수는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약 마이너스 10% 정도 이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이제 외식 성장의 이제 매출을 봤을 때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외식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냐, 이제 외식 이용 객수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하나는 얼마나 많이 소비를 하고 있냐, 이제 객단가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측정을 하고 있는데, 전년 이제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외식 매출도 한 약 마이너스 6% 정도 빠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 4% 정도가 올라왔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객단가 같은 경우가 플러스 16% 정도, 이제 전체적인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객단가가 많이 올랐고, 반면에 이제 외식 이용 객수는 글로벌적으로는 한 마이너스 10%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외식 인플레이션 상황을 한번 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8년 1분기부터 저희가 현재 장표에는 나와 있는데, 그 이전 지표를 봐도 CPI 지수가 되게 완만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21년 2분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했고, 또 빨간색 선이 이제 외식 물가 지수거든요. 외식 물가 지수도 거의 2배 이상, 2배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훨씬 빠르게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가 올해 1분기부터 조금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은 아직도 이전 대비 훨씬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황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현재 이제 그 남색 선이 이제 외식 물가 지수인데 조금씩 내려가는 그런 추세이기는 하지만은 아직도 1년 전 대비해서 가장 이제 높은 수준을 미국에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그먼트별로 봤었을 때는 QSR이라는 용어가 이제 조금 있다가도 이제 많이 나올 예정인데, 우리로 얘기하면은 이제 프랜차이즈형 레스토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생활과 조금 더 밀접하게 있는 뭐 버거라든지 아니면 샌드위치 그런 레스토랑들인데, QSR과 리테일은 가장 먼저 이제 코로나 이전 단계를 회복을 했고, 특히 올해 들어서는 이제 풀서비스 레스토랑 그리고 호텔, 조금 객단가가 있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그런 뷔페라든지 아니면 객단가 한 3만 원 이상에 되는, 2, 3만 원 이상 되는 그런 레스토랑들도 이제 빠르게 이제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뭐 직장에서의 그런 소비라든지 그런 교육기관 내에서의 소비들은 아직도 회복이 덜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왜 아까 16% 정도가 이제 인상이 되었다고 했었었는데, 그럼 왜 이렇게 객단가가 많이 올랐을까라고 보시면은, 첫 번째는 이제 당연 가장 큰 거는 이제 물가 인상,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제 물가 인상이 가장 크고, 프리미어마이제이션이라 그래서 최근에는 어제 이제 식품 강의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은, 요즘 예를 들어서 국내 시장을 보시면은 버거도 가격이 뭐 15,000원짜리 버거들도 많이 생겨나가고 있고, 분식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황이 안 좋지만은 반면에 객단가가 있는 집에서 먹는 뭐 동대문 엽기 떡볶이라든지 그런 약간 프리미엄된 그런 분식류들은 오히려 조금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또 아이템을 좀 축소하는, 특히 이제 디저트 쪽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되면서 이제 아이템을 축소해서 조금 더 내려가기는 했지만은 반면에 배달을 시키면서 사람들이 조금 더 아이템을 더 많이 시키는 그런 경향들, 그리고 데이파트가 잠시 뒤에 나오지만 시간대별 매출들이 조금 변하면서 떨어지는 것들, 그리고 사람들이 조금 더 저렴한 식당들, 예를 들어서 김밥을 먹어도 편의점에서 먹는 약간 그런 세그먼트 트레이드 다운 때문에 조금 더 객단가가 떨어진 부분들은 있습니다. 한 6가지 정도 객단가 변화의 주요 요소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소비자들은 실제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냐라고 봤었을 때, 최근에 미국에서 조사한 자료인데, 이제 9월달 기준으로 봤었을 때 77%의 소비자, 약 80%의 소비자들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소비를 줄였거나 실제 소비를 줄일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소비를 가장 줄이겠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첫 번째가 이제 레스토랑 다이닝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제 외식 소비를,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경기가 좀 어려워지다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외식을 조금 더 뭐 2번 할 거를 1번 하게 되고 좀 더 압축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전년 이제 12월 달에 조사한 것보다 이제 9% 포인트나 올라갈 정도로 이제 많이 외식 소비를 줄일 계획을 갖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코로나가 지나면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조금 변했는지, 코로나가 지나면서 아직 외식 시장의 매출이나 그런 객단가 객수는 그렇게 변화했지만 라이프 스타일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 요소입니다. 첫 번째는 집에서 먹는 그런 홈밀에 대한 증가들이 훨씬 많아졌고요.
두 번째는 소비자들이 단순하게 끼니를 때우는 것이 아니라 more than just dining out. 소비자들은 조금 더 소셜라이징을 원하고 또 이를 통해서 자기만의 그런 개인 시간을 갖거나 또한 그런 뭐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힐링, 약간 그런 시간들을 조금 더 외식을 통해서 외식의 목적으로서 이용하려는 경향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제 퀵 서비스 레스토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개인샵보다는 약간 프랜차이즈형 레스토랑들이 글로벌적으로도 점점 더 쉐어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제 또 디지털 쪽으로도 사람들이 이제 오더링에 점점 더 익숙해지면서 이런 쉐어들도, 주문에 대한 쉐어들도 빠르게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이제 글로벌적으로는 이제 하이브리드의 워킹에 대해서 약간 23% 정도가 이제 코로나 이전에 있었었는데 현재는 한 4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조사를 해봤을 때도 이제 국내에서도 아직 이제 재택이 많이 거의 없어지기는 했지만은 이제 대기업에서는 한 50% 정도가 이제 아직까지는 조금 유지를 하고 있다. 혼합 근무에 대해서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었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재택 근무에 대한 그리고 혼합 근무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정에 대해서 홈밀이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매우 많이 높아졌다가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아직도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이제 훨씬 더 많은 홈밀에 대한 그런 추세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소비자들에 대한 그런 홈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제 외식 목적이 생겨나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레저나 여행 이런 쪽은 이미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외식에 대한 그런 소비자들의 이용이 많아졌지만은 단순하게 이제 그런 외식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학교나 직장에서 먹는, 그리고 또 이제 밤에 나가서 이렇게 뭐 소셜라이징을 하는 약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감소됐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단순하게 이제 매장 취식이 아니라 이제 저희는 오프 프로미스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채널들이 다양해지면서 이제 배달과 테이크아웃이 또 외식 소비를 또 주도하고 있고 50% 이상의 쉐어가 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조금 전 말씀드렸던 외식을 할 때 왜 외식을 했냐라고 봤었을 때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약 24% 정도가 되었지만은 나는 사람들과의 그런 유대감 그리고 교류를 위해서 이제 외식을 하고 싶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 증가세는 계속 현재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소비자들은 현재를 더 즐기고 또 사소한 거에도 행복을 느끼는 그런 니즈들도 코로나 이후에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많은 용어들이 있었지만 뭐 소확행 혹은 뭐 욜로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외식을 통해서도 단순하게 뭐 분식집에서 이제 끼니를 때우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 뭐 햄버거 집에서 뭐 조용하게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뭐 일을 하면서 뭐 커피 쪽에서도 이제 식사를 때우는 약간 그런 오케이션들, 그리고 소비자 개인들의 니즈들이 좀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퀵 서비스 레스토랑들, 프랜차이즈형 레스토랑들이 이에 쉐어가 50%가 이제 넘어졌고, 이제 개인 샵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들이 좀 퀵 서비스 레스토랑들의 좀 저가 소비자 트렌드와 맞아서 증가하고 있냐라고 봤었을 때는 글로벌적으로도 확실하게 소비자들이 이전 대비해서 다양한 경로에서 이제 외식을 이용하고 있는 트렌드는 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제 드라이브 스루와 일반 매장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소비자 만족도가 약 10점 이상 더 드라이브 스루 쪽에 높았었고, 점점 더 젊은 세대일수록 이동을 하면서 식사를 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글로벌 트렌드로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디지털 오더, 그리고 글로벌에서는 이제 플랜트 베이스드라는 이런 용어를 썼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좀 다양한 음식들, 뭐 음료도 함께 즐길 수도 있고 스낵킹도 즐길 수 있고 약간 그런 부분들 때문에 QSR 레스토랑들이 이전 대비 조금 더 퍼포먼스가 좋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주문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은 그 유지세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전체 레스토랑이 약 15% 정도 이상이 디지털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단순하게 이제 안정감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줄을 안 서도 되는 약간 그러한 편리성 때문에 우리가 디지털을 이용을 했다라면은 이제 코로나 기간 이후에 현재로서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로열티 혜택을 또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나만의 스피드와 그리고 결제 방식의 그런 어려움들이 없이 대면이 없이 또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계속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기업들에서 외식 기업들에서 딜리버리를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좀 고민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딜리버리는 코로나 이후에 조금 감소를 했지만은 이제 잠시 뒤에 이제 국내 시장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상승 모멘텀은 감소하였지만은 그 증가세는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이제 마켓 트렌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시장입니다. 시간대별 외식 소비 트렌드인데요. 22년 1분기, 2분기 시점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빠르게 빠르게 이제 그 매장 취식이 올라갔었습니다. 온프로미스가 첫 번째가 이제 매장 취식이고 두 번째가 테이크아웃이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딜리버리인데요. 매장 취식이 빠르게 올라갔고 이제 딜리버리가 빠르게 감소하였지만은 그 트렌드는 조금씩 이제 완화돼가고 있어서 글로벌과 비슷하게 이제 딜리버리 같은 경우도 조금 더 그 하락세가 완화되고 있고 온프로미스도 성장세가 조금 더 더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대별 이제 외식 소비 트렌드를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런치나 디너, 메인밀 쪽에서 계속 사람들이 이제 끼니를 챙겨 먹는 그런 니즈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반면에는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으로 인해서 특히 이제 오후 간식에 대한 최근에 이제 케이크나 디저트가 이제 국내에서도 예전 대비 퍼포먼스가 조금 이제 안 좋은 상황들인데 이런 트렌드와 함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내의 이제 시간대별 외식 소비 트렌드입니다. 진한 남색선이 이제 최근이고요. 그리고 하늘색 선이 이제 코로나가 한창일 때, 그리고 회색 선이 이제 코로나 이전 단계인데 이제 보시면은 조금 느끼시겠지만 확실하게 이제 런치나 이른 저녁 때에 소비들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은 코로나 이후에도 저녁 회색 선이 코로나 이전인데 확실하게 이제 소비자들이 코로나 기간 이제 빨리 집에 귀가해서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많은 회식 문화들이 이제 점심으로 옮겨가면서 런치와 디너 쪽, 이른 디너 쪽들이 성장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오후 간식이라든지 늦은 야식들에 대한 그런 소비자들의 이용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글로벌적으로도 봤었을 때 이제 시간대별 요일별로 봤었을 때 조금 전 말씀드렸던 이제 모닝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인플레이션 시대에 가장 퍼포먼스가 좋은 게 나오고 있습니다. 모닝 시간이 가장 음식을 이제 저렴하게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모닝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제 커피에 대한 니즈들은 점차 증가하면서 모닝에 대한 그 쉐어나 그런 증가율은 글로벌적으로 공통적으로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런치나 디너 같은 경우도 줄었다가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주중보다는 조금 주말에 더 사람들이 소비를 지속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이제 모닝과 런치, 디너 그리고 오후 간식 시간을 보시면은 이번 3분기에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외식 경기가 전년비로 봤었을 때 성장세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모닝만 유일하게 이제 성장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끼니를 이제 압축하는 브런치가 전년 대비 크게 올라가면서 이제 모닝에 대한 그런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후 간식은 글로벌,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동일하게 다 감소하고 있지만은 저녁에 대한 야식들은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레스토랑 디지털에 대한 주문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약 15% 정도가 이제 레스토랑 주문을 디지털로 진행을 하고 있고 국내 매출로는 약 10조 원 규모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코로나 이후에 온프로미스에 대한 매장 취식에 대한 증가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지만은 딜리버리도 떨어지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은 도대체 매장 취식을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고 있는데 그 트렌드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냐, 왜 빠진 거냐라고 봤었을 때는 조금 전 말씀드린 이제 QSR로
디지털이 좀 편한 QSR 레스토랑으로 많이 이동한 경우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만은 뭐 드라이브스루라든지 뭐 커브사이드 픽업 같은 테이크아웃 전용 매장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단순하게 이제 밥은 꼭 매장에서 먹어야 되는 그런 개념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드라이브스루에 대한 이제 전략적인 그런 방향성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앞으로의 그런 브랜드의 확장은 드라이브스루 중심으로 많이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치키레이라는 그런 최근에 가장 퍼포먼스가 좋은 QSR 레스토랑 중에 하나인데, 이제 4차로의 그런 4차선의 그런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있고, 또한 여기에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드라이브를 내가 주문하는 시간들, 그리고 서비스하는 시간들, 그리고 종업원이 내 말을 잘 못 들었는지 그런 약간 측정 지표들을 다양하게 해서 점점 더 이 산업에 대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내에서도 이제 드라이브스루나 이제 디지털 주문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이런 쪽의 개발들은 더욱더 앞으로 가속화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카테고리별 이용 성장률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전체 외식 시장이 3분기에는 조금 좋지는 않았지만, 이제 세부로 다시 보시면은 총 10가지 어떤 부분들이 이제 글로벌적에서 가장 많이 성장하고 있냐라고 보시면은 가장 큰 쉐어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햄버거이고 편의점, 그리고 이제 커피, 약간 이런 순위지만은 현재 계속 코로나 이후에도 이제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커피 음료 쪽, 그리고 샌드위치 쪽이 글로벌적으로도 매우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도넛이라고도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도넛 같은 경우에도 아침 샌드위치나 이제 커피 등이 많이 판매하고 있어서 꼭 카테고리로는 보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국내의 상황을 한번 봤을 때, 그럼 글로벌이랑 국내에 어떤 상황이 좀 다르냐라고 봤었을 때, 국내 이제 카테고리별 외식 이용을 보시면은 비슷합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YOY로 봤었을 때, 이제 커피나 비버리지 쪽은 한 번도 감소세가 없이 계속 쭉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분식이 있는 코리안 인포멀, 그리고 한식의 그런 분식들이 있는 코리안 인포멀이나 뭐 CSR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마이너스를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유일하게 이제 버거 쪽, 그리고 커피 쪽, 풀 서비스 레스토랑들은 이제 뷔페나 이런 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도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다가 그 성장세는 조금 주춤하고 있지만은 이 세 가지 카테고리는, 세그먼트는 지속적으로 현재도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면에 이제 치킨이나 피자 쪽의 성장세는 많이 둔화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글로벌적으로는 어떤 프로덕트가 조금 더 퍼포먼스가 좋냐라고 봤었을 때는 멕시칸 음식, 그리고 치킨 너겟, 그리고 프로즌 스윗, 그리고 뭐 샌드위치 같은, 특히 샌드위치 같은 부분들이 최근에도 미국에서 빠르게 늘어나가고 있는데, 그럼 한국과 봤을 때 약간 공통점들이 어떤 게 있냐라고 봤었을 때, 첫 번째로는 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제도 나왔었지만 사람들이 이제 웰빙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단순하게 먹어도, 그리고 조금 더 건강한 음식들을 많이 먹고 싶어 하는데 그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특히 젊은 세대들로 인해서 저희가 총 7끼니로 나누고 있는데, 아침 간식, 점심, 뭐 오후 간식, 뭐 디너 이런 식으로 나누고 있는데, 점점 더 젊은 세대일수록 끼니를 압축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점심은 점심이고 간식은 간식이지라고 예전에 구분을 하였더라면은 요즘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아침에 뭐 시리얼바랑 커피를 먹고 이것도 이제 아침이다라고 인식하는 경향들도 많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쪽 편리성과 그리고 영양, 그리고 소비자들의 트렌드에 맞는 그런 아이템들이 최근에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더 많이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좀 감소를 했냐라고 봤었을 때, 국내 상황들과 조금 함께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가장 크게 감소를 한 부분들은 이제 전체 액으로 그 판매 개수로 봤었을 때 이제 피자의 감소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뭐 프라이드 치킨, 그리고 피자랑 비슷한 뭐 깔조네라든지 약간 이런 부분들이 미국에서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내 트렌드랑 조금 비슷한 부분인 것도 같습니다. 약간 조금 전에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런 최근의 그런 트렌드들과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피자가 왜 감소를 했냐? 저희는 이제 봤을 때 뭐 시간대별, 그리고 어떤 소비자별, 그리고 채널별로 보고 있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전체 퀵 서비스 레스토랑에서 피자를 이용하는 경우는 4%가 감소를 했고 풀 서비스 레스토랑에서도 6%가 감소를 했다. 하지만은 뭐 리테일 푸드 서비스라든지 이제 집에서의 피자가 먹는 것들은 좀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서 전체 피자는 크게 줄지는 않았지만은 그 이용하는 그런 경로들이 바뀌면서 전체 외식 시장에도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버리지 쪽입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1990년 이후에 올 여름이 가장 더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역사상 올해 여름이 거의 막 가장 더웠을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비버리지에 대한 퍼포먼스가 매우 좋게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보시면 탄산음료에 대한 부분들, 스페셜리티 커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제 이제 식품 강의에서도 티 쪽을 말씀 주셨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잘 되고 있고 반면에 뭐 전통적인 드립커피나 약간 뭐 쉐이크 같은 부분들은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이 되어서 그런지 조금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이템 퍼 이터라는 그런 저희의 측정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소비자들은 점점 더 음료와 음식을 같이 먹고 싶어하는 니즈들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에 코로나 이전 2015년부터 있는데 계속 1인당 먹는 아이템의 개수가 약 2.16개, 적게는 2.16개, 2.18개 정도 수준에서 계속 비슷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이제 2.25개로 약 4% 정도가 좀 올라갔었는데요. 소비자들은 점점 더 음료는 음료, 음식은 음식이 아니라 함께 이제 페어링을 하고 더욱더 많은 그런 외식을 함께 즐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조금 전 말씀드린 썸머 같은 경우에도 날씨의 영향으로서 이게 또 외식 시장에도 함께 영향을 주고 있는데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뭐 레모네이드 음료라든지 그리고 뭐 프로즌 커피 같은 부분들도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반면에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경향들이 있지만은 미국에서는 레스토랑을 이용하는 실제 외식 장소에서 레스토랑에서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도 더운 여름에는 많이 감소했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의 그런 트렌드가 좀 어떻게 변할 거냐라고 봤었을 때 총 8개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스마트 다운사이징.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도 많은 기사화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식자재에 대한 그런 투명성들, 그리고 지속 가능성, 다양한 메뉴, 소비자들의 가치 소비, 그리고 식물성 대체 식품, 그리고 푸드테크, 그리고 브랜드 로열티 한 8가지 정도로 글로벌 트렌드를 말씀드리고 싶고 한편으로 이제 국내랑 또 비교해 보셔서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주요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스마트 다운사이징입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는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식품 회사들에서 가격을 이제 한창 인플레이션으로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워낙 가격 민감도가 높다 보니까 이제 양을 좀 줄이는 그런 전략들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어느 나라 소비자보다 좀 똑똑하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이제 글로벌 쪽에서는 이제 좋은 사례들로 이제 이렇게 공유를 해줬는데 개인적으로는 국내에서 이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조금 더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었고, 뭐 서브웨이나 이제 도미노나 이제 버거킹에서 이제 양을 조금 줄이는 하지만 가격을 유지하는 그런 사례들이고, 이제 어떤 초콜릿 회사에서는 길이는 똑같았지만 이제 그람 수를 줄여가지고 그 정책을 좀 철회한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원재료에 대한 투명성입니다. 이제 푸드 퀄리티라는 그런 내용이랑 같이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푸드바이저라는 앱을 써보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개인의 식단을 관리를 해주고 또한 그 칼로리 같은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개인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그런 식사 방식들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소비자들에게 당신이 생각하는 식품의 질, 외식의 음식의 질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있었었는데 가장 상단에 있는 것들은 조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원재료에 대한 투명성 그리고 뭐 깨끗한 음식 약간 이런 거지만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한 가지가 되게 높아진 수치가 있었었는데 그건 바로 이제 칼로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음식의 질을 생각을 할 때 이제 칼로리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중요시 보고 있고 또한 선진국에서는 예전에 이제 코카콜라
나 뭐 펩시나 그런 뭐 CSD 음료 쪽에 제로 콜라가 30%의 비율이 높았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처음으로 그런 칼로리 제로 칼로리나에 대한 음료들도 쉐어들이 빠르게 늘어난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번 우리 컨퍼런스에 대한 주제랑도 되게 비슷한데 이제 미쉐린 같은 경우에서도 또한 이제 미쉐린 그린 스타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워드를 시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지속 가능성은 무엇이냐라고 이제 소비자들에게 물어봤었을 때 주로는 이제 식자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뭐 시즌성 그런 뭐 프로덕트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실제적으로 또 한 번 이제 조사해봤을 때는 이것들이 당신의 이제 구매 결정력에 얼마나 미치냐라고 물어봤었을 때는 약 3% 정도만 현재까지는 미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지만은 하지만 현재까지 구매 결정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라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많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식물성 대체 식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도는 여러 가지 버거나 샌드위치 브랜드에서 많이 하였지만은 현재 고정적인 메뉴로 나가는 부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글로벌적으로는 첫 번째로는 그 비버리지 시장 쪽, 커피 시장 쪽에서는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이제 중요한 그런 수단이 되었고요. 그 버거 쪽 같은 경우에서 유럽 같은 경우에 최근 이제 플랜트 버거가 가장 성장률이 높은 버거 섹터 중 하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성 계란인데 아직 저도 먹어보지는 못했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용화가 돼가고 있어서 점점 더 대중화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푸드테크는 이제 이번 주제에서도 이제 많이 다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적으로도 점점 더 푸드테크들이 각광받고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세이버리트라는 그런 기업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그런 영양 성분을 입력을 하면은 그 영양에 맞는 요리, 뭐 예를 들어 치즈 케이크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뭐 패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식품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약간 그런 푸드테크들이 있고,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레스토랑들에서 뭐 서빙 로봇이라든지 뭐 테이블 주문까지도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친숙하지가 않았더라면은 그런 부분들이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펀 요소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자신만의 이제 커스터마이즈 될 수 있는 주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 보니까 점점 더 소비자들에게 효용성을 함께 주면서 푸드테크들에 대한 산업들도 앞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더욱더 발전하고 주목해야 될 트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상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고요. 글로벌이라는 그런 큰 주제를 짧은 시간에 발표하느라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은 혹시라도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언제든 알려주시면은 제가 저희 팀에서 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